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 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이 행렬의 역사가요.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전 선배들이 배웠던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 중, 고 포함해서 행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자료 분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학용 도구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의 그런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용 도구를 되게 많이 활용하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걸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쉽게 계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의 기반이 요 행렬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행렬이라는 거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냥 하나의 체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내가 어떤 뭐 수에 대한 것들, 복소수까지 확장을 했고 뭐 다양한 것들 배웠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단원입니다. 경우의 수 파트도 사실 그랬고요. 행렬 파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은 단독으로 나와 있는 그런 단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복습을 할 수 있다. 앞에 있는 연결된 것들은 쭉 앞에 것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요 파트만 그리고 경우의 수 파트만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행렬이란 뭐냐? 행렬. 말 그대로 행과 렬. 근데 이제 열이라고 하죠. 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라고 해서 이제 네모칸이 꼭 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 표 설정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테두리들을 다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걔도 그 표의 일환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행과 열로 구분되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표인데요. 이걸 좀 더 엄밀히 표현하면 직사각형으로 숫자를 배열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사각형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점에다가 제가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에 1이라고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2라고 집어넣고요. 여기에는 뭐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뭐 4.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 다음에 괄호로 묶어요. 좀 큰 괄호죠. 이렇게 한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행렬이에요. 알겠어?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성분. 요것도 성분이고요. 요것도 성분이고요. 요것도 성분이고 요것도 성분이고 요것도 성분이야.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하는 건 성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내어진 뭐 하나의 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럼 행과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시 읽어봤죠? 시 보면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선생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행은 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로줄. 얘가 제 1행이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될까? 제 2행이 되는 겁니다. 열은 뭘까요? 열. 그렇지. 세로줄이야. 이렇게. 얘가 1열이 되고요. 얘가 뭐가 돼요? 2열이 되고요. 얘가 뭐가 돼요? 3열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건 가로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건 세로줄을 의미한다. 우리가 편의상 이제
뭐 제1열, 제2열, 제3열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냥 행도 1행, 2행, 뭐 1열, 2열, 3열 이렇게 편의상 부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행렬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문제에서 갑자기 뭐 행렬이 있고 그 행렬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봐라 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 행렬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있다고요. 그럼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합니다. 행과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열. 행부터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열을 쓰시면 돼요. 얘는 행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2를 쓰고 그 다음에 열이 몇 개 있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행렬이 있는데 이게 쭉 했더니 얘가 m 행이 m개까지 나왔다. 그리고 열이 쭉 했더니 얘가 n개까지 나왔더라. 그러면 얘에 대한 이름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m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 1 이런 것도 행렬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행이 가로줄이잖아. 하나, 둘. 그러니까 얘는 2. 세로줄 얼마? 하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행렬이라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볼까? 1, 2, 3, 4. 그게 뭐예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한다. 됐겠죠? 자, 예를 들어 1, 2, 이 점은 빼고 3, 4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행은 하나야. 행 하나. 열은 4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4행렬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얘는 직사각형 중에서 우리가 일부러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니까 좀 따로 배우긴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직사각형으로 숫자를 배열해서 묶어낸 것을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사각 행렬. 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사실은 이 파트가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정사각 행렬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따로 뚝 떼어서 설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m 곱하기 n짜리의 행렬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요?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얘들을 그냥 어떤 문자로 좀 표현하고 싶은 거야. 항상 숫자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뭐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자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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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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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다 같은 숫자냐? 아니고요.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건 행렬의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1행 1열에 있는 거죠. 1행과 1열의 교점 부분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행, 열이라는 순서대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아래 첨자로 1행, 그 다음 뭘까? 1열이에요. 됐어? 자, 얘는 1행 몇 열? 2열. 얘는 1행 3열, 1행 4열. 자, 2행 1열이고요.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3행 4열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됐지? 그러면 이 행렬은 지금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3 곱하기 4 행렬이라는 뜻이지. 근데 이들 중에 하나 내가 일부를 뽑아가지고 얘를 대표하는 일반 성분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A에 일반적으로 행에 대한 걸 I라고 표현하고요, 열에 대한 걸 J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A, I, J라고 표현한 거는 행열에서 I행, J열에 위치한 성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i라고 하는 숫자의 그 범위를 좀 체크해보면 얘는 1부터 가능하겠지. 1행부터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얘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그러면 행은 어디까지 가야 돼? m까지 가겠지. 또 j는 1, 열부터 가능할 거고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n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 첨자로 표현을 하고 얘들의 위치,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얘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해 주는구나. 됐겠죠? 자, 행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직사각형으로 숫자들을 배치해서 묶어낸 표, 그냥 묶어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얘들은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세로줄은 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를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성분을 표현할 때에는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을 행렬, 작은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표현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성분을 표현하는 표현법은 A의 IJ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성분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은 거의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서로 같은 행렬. 뭐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까? 어떤 행렬이 있는데요. 그 두 개가 같대요. 선생님 여기 1, 2가 있고요. 여기 1, 2가 있으니까 이거 같을 것 같아요. 같겠니? 다르죠. 왜? 얘는요. 1 곱하기 2행렬이고요. 1행 2열이고요. 얘는 2행 1열입니다. 서로 같은 행렬이 되려면 m 곱하기 n이라는 것과 m 프라임 곱하기 n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요. 각각의 행과 열이 어때야 돼? 일단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분도 어때야 될까요? 그 위치에 있는 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걸 내가 A의 IJ라고 해요. I행 J열에 대한 거를. 여기도 I행 J열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대한 성분은 내가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요 예시 말고 만약에 요거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B의 IJ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의 성분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건 결국 m 곱하기 n과 m 프라임 곱하기 n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값들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분들, 그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하나하나를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행렬에서는요, 기본기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성분에 대한 걸로 문제 출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행렬, 행과 열을 이용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 앞으로 연산도 배우겠지만 연산하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배우는 하나의 그냥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색할 뿐인 겁니다. 적응하시면 또 금방 돼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1번이에요. 2 곱하기 3 행렬 A의 IJ의 성분. 자, 순서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도. 그러면 AIJ가 다음과 같이 됐대요. 그러니까 얘는 성분을 물어보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보자. AIJ가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3 행렬이래요. 그러면 여기들을 각각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여기 한번 나열해볼까? A의 1행 1열, A의 1행 2열, A의 1행 3열, A의 2행 1열, A의 2행 2열, A의 3행 3열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2행이죠. 2행 3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아까 말했잖아. 요 앞에 있는 게 I, 뒤에 있는 게 J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 뜻이 뭐야? 만약에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A의 1이잖아요. 그러면 I 값이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J 값 얼마? 1이야. 그러니까 2에 빼기 3이야. 0이란 얘기예요. 여기 0이구나. 그냥 밑에다 쓸게요, 살짝. 얘는 1, 2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A의 1, 2는 1 더하기 4에 빼기 3이죠? 2야. 여기 2야. 얘는 A의 1, 3. 1 더하기 6 빼기 3입니다. 얼마예요? 4야. 됐지? A의 2, 2 더하기 2 빼기 3이죠? 1이야. A의 2, 2는
2 더하기 4 빼기 3이죠? 3이야. A의 2, 3은 2 더하기 6 빼기 3입니다. 맞아요? 얼마야 얘는? 8이니까 5가 되겠구나. 따라서 얘는 1, 그 다음 3,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얼마예요? 6, 10, 5.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 15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렬의 이름 자체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의 성분 A, I, J에 대한 어떤 약속의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자, 또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성분을 또 이용한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두 개짜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2 곱하기 2.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일 때 A, I, J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로 줬잖아요. 1, 2,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자,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1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1, 2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얘는 2 빼기 1 더하기 K.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K가 될 겁니다. 여기다 채워요. 1 더하기 K가 될 거고. 그 다음 A의 1, 2는 2 빼기 2 더하기 K가 되겠죠. 얘는 K가 될 거야. 됐니? 여기도 K. 자, A의 2, 1입니다. 그럼 얘는 4 빼기 1 더하기 K가 되겠죠? 3 플러스 K가 될 거야. 3 플러스 K가 되고요. 그 다음 A의 2, 2. 그러면 4 빼기 2 더하기 K가 될 겁니다. 그럼 2 더하기 K가 되겠죠. 여기 있는 것도 2 더하기 K가 되는구나. 돼요? 그랬더니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가 됐대? 14. 그럼 K가 몇 개야? 4개야. 거기에 요거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6이지? 얘가 14래요. 그럼 4K는 8이 될 거고 K 얼마?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걸 성분이라고 할 거고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거기에 2차 정사각 행렬은 이제 2 곱하기 2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 그냥 문제에서 성분을 이렇게 약속을 했대. 그럼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 시스템 자체를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행렬에 대한 얘기는 좀 해봤고요. 연산으로 갑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여기에서도 연산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 연산이 대표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게 사칙 연산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중에 지금 하게 될 건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것만 먼저 할 겁니다. 왜? 뒤에 이제 곱셈에 대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뺐고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하질 않고. 자, 덧셈과 뺄셈, 실수배가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는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m 곱하기 n 행렬과 똑같은 m 곱하기 n이어야 돼요. 자, 실수배는 좀 뒤에 하고 덧셈, 뺄셈에 대한 것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사이즈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2 곱하기 4야. 여기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2 곱하기 4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2 곱하기 4짜리로 연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자. 덧셈에 대한 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얘와 얘. 성분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얘 위치하고 얘 위치하고 똑같죠? 1행 1렬만 보면 돼. 얘도 1행 1렬. 얘하고 얘 2행 3렬이죠. 얘도 2행 3렬이죠. 얘는 1행 4열. 얘는 1행 4열. 그래서 얘들끼리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위치끼리만. 자, 이제 문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A의 1, 1, A의 1, 2, A의 1, 3. 좀 줄일게요.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A의 2, 1, A의 2, 2, A의 2, 3. 자, 여기에 B의 1, 1, B의 1, 2, B의 1, 3, B의 2, 1, B의 2, 2, B의 2,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들끼리 더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각각의 성분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또 A의 1, 2, B의 1, 2, A의 1, 3, B의 1, 3 이런 식으로. A의 2, 1, B의 2, 1, A의 2, B의 2, A의 2, 3, B의 2, 3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자, 덧셈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뺄셈도 유사하게 가잖아요. 보통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간에 얘와 얘 똑같은 위치끼리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하나의 각각의 개체로서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표를 비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김밥이 있고 김밥,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라면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김밥 라면. 그리고 뭘로 할까? 여기는 A라고 하는 그 가게, 여기가 B라고 하는 가게야. 됐죠? 자, 여기가 1월입니다. 1월. 2월.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김밥, 라면. 자, A라고 하는 가게에서 김밥에 대한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라면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4,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라는 데는 뭐 2,500원이고 라면이 3,5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됐죠? 근데 1월에는 이렇게 했어. 근데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가격이 뭐 2,500원이 됐고요. 여기는 4,500원이 됐고요. 여기는 3,000원이 됐고 여기는 뭐 4,000원이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표를 비교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1월 달에 이런 가격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A 가게와 B 가게가, 근데 2월 달에는 이런 구성이 됐구나. 그러면 김밥이라고 하는 거, A 가게의 김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2,000원에서 2,500원이 됐네? 그러면 여기에 더해진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원이고 라면도 원래 4,000원이었는데 4,500원이 됐네? 얘도 500원이 올랐고 얘도 2,5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됐네? 500원이 올랐고 얘도 3,500원이었는데 4,000원이 됐네? 500원이 됐구나. 그러니까 올랐구나.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요, 이걸 더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행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를 보면서 비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걸 수학적으로 좀 이름을 좀 이렇게 덧입힌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한다? 각각의 위치, 똑같은 것들끼리만 연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행렬은 우리가 숫자들에서 영하고 역할을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이 영행렬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다 0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이 영행렬이라고 하는 건 표현을 그냥 0, 5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A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은 A가 되겠다. 됐죠? 또 A 빼기 5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A가 되는구나. 왜? 어차피 각각의 성분들끼리만 빼거나 더하거나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분들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모든 성분이 0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한다? 영행렬이라고 약속을 한다 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할 테니까 실수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수배. 요거까지만 좀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다 하는 거거든요. 보자. 이 친구는요. 실수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A 행렬이다. 그러면 이 A 행렬에다가요. K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는 A 행렬에다 K를 곱한 거다. 실수배를 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야. 자, 예를 들어 1, 2, 1, 3, 1, 2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행렬에다가 K를 곱한데,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할까? 1에다가 뭘 곱하고요? K를 곱하고요. 2에다가 뭘 곱해요? K를 곱하고요. 1에다가 K를 곱하고요. 얘도 3에다가 뭘 곱해? K 곱하고요. 1에다가 K를 곱하고요. 얘도 2에다가 뭘 곱해? K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각각에다가 그냥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걸 누가 안 알려줘도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가 맞아. 응? 근데 이제 곱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곱셈을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뒤에다가. 알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덧셈과 뺄셈에 대한 거는 각각의 위치들끼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분이 0인 것들을 우리는 0행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알파벳 O라고 하는 걸로 보통 표현을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얘에 대한 거는 뭐 이런 거죠. 성질이라고 볼 것도 없는데 A에다가 내가 만약에 A 행렬에 마이너스 이제 실수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붙였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럼 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겠지? 그러면 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행렬을 더하게 되면요, 얘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0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배라는 걸 통해 이 마이너스 A가 표현이 되기도 하고, A 더하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걸 했을 때 0행렬이 되더라. 별거 아니죠. 모든 M 곱하기 N 형태에서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행렬 A, B가 이렇게 있고요. A 더하기 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수배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할까, 빵 중에 뭐 제가 좋아하는 소보루빵이 있고요, 여기에 팥빵이 있습니다. 남학생 그리고 소보루를 선택한 학생이 뭐 15개, 그리고 여학생이 뭐 10개, 그리고 팥빵이 10개고 뭐 여학생이 뭐 20개,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학생이 많아진 거야. 2배만큼이 이제 늘어났대요. 그러면 그 남학생과 여학생은 새로 선택할 기회를 주진 않아.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 딱 2배씩만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이 결과가 30, 20, 요것도 20, 그 다음 얼마예요? 40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 근데 여기서 또 왔네? 3배가 온 거예요. 이 인원의 3배.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또 곱하기 3을 해. 그러면 이 결과를 보게 되면 90, 60, 60, 120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처음 했던 거에다 이렇게 간 결과를 보니 2를 처음에 곱하고 3을 나중에 곱했지만 그냥 처음부터 얼마를 곱해도 돼요? 6을 곱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얘기 중에 K 곱하기 L 곱하기 A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먼저 계산하고 A를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L과 A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K를 순차적으로 곱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실수배들로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A라고 하는 걸 내가 실수배를 곱한다는 것 중에 이렇게 돼 있어. 아, 인원이 좀 적게 왔어. 5분의 1로 줄여요. 그럼 이거 얼마야? 3. 얘는 2. 그 다음 얘는 얼마야? 2. 그 얘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공통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다면 실수배처럼 밖으로 꺼낼 수도 있겠구나.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거에서 내가 5를 곱하면 이게 될 거고 5를 요 각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수배의 역할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것들이 될 거니까.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 문제 관련된 걸로 풀어보면 A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요. 0, 마이너스 1, 3, 2가 될 거고 2배씩을 합니다. 그럼
그럼 얼마예요? 2, 4, 마, 4, 0 이렇게 되겠죠? 더하래. 뭐야 결과는? 2, 3 더해요. 마 1 요거 더하면 2가 될 겁니다. 성분들을 더해 볼까요? 7에서 마이너스 1 할 거니까 얼마야? 답은 6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거 2를 곱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 사실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복잡해 보이진 않죠. 자, 2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B를 하래요. 그럼 뭐 끼리끼리 요거 자기 위치 들끼리끼리만 하면 돼. 1, 그 다음 이렇게 하면 7이고 얘는 3이고요. 얘는 5가 될 겁니다. 자, 2행 1열 여기지? 성분은 3입니다. 간단하죠? 쉽잖아.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조금 이제 행렬 뭐 너무 쉬운데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나마 좀 어려운 연산이 행렬의 곱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조금 내용이 이제 많아요. 자, 행렬의 곱셈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기역자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연산이라고요? 기역자 연산이야.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여기에 행렬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의 행과 뒤에 있는 거의 열을 순서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값들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어때요? 기역이죠, 기역. 그지? 자,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열이 있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또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더해서 하나로 꺼내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행렬의 곱셈은 아무 때나 다 되지 않아요. 절대. 아무 때나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되냐? m 곱하기 n 행렬과 그 다음 p 곱하기 q라고 하는 행렬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행렬과 이 행렬을 내가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요.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같아야 합니다. 즉 n과 p가 같아야지만 연산이 가능해져요. 왜 그럴까? 아니, 이유를 보면 간단하거든. 자, 이유를 보면 제가 여기에 2 곱하기 2짜리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3 곱하기 2짜리의 행렬을 한번 써볼게요. 자, 1, 1, 2, 2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여기는 1, 2, 3이 있고 뭐 3, 1, 2가 있더라. 요렇게. 아까 말했듯이 가장 기본은 기역자 곱이야. 이렇게 쭉 곱하시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각각에 대한 것들을 곱해요. 얘와 얘를 곱해. 그런 다음에 그들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근데 봐봐. 얘하고 얘를 곱했어요. 1이야. 얘하고 얘를 곱했어요. 2야. 자, 이렇게 더해가야 된다고 했죠. 3이라고 하는 게 연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에도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얘하고 얘를 곱해서 정확하게 기역자의 곱이 돼야 되는데 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기역자 연산이기는 한데 이 길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길이라고 하면 뭐 좀 그렇겠지만 여기에 있는 성분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딱 맞아떨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앞에 거의 열이 되고요. 뒤에 거에 뭐가 된다고요? 행의 수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 둘, 셋. 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가능한 거 한번 써볼까? 1, 1, 2, 2, 1, 3 2, 1, 3, 2, 1, 1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했나요? 곱해 2야. 곱해 1이야. 곱해 6이야. 더해요. 이게 어디에 위치할까? 1행과 1열을 곱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1행 1열에 위치할 겁니다. 됐어요? 얘 얼마예요 그러면? 9잖아 9. 9가 이렇게 위치할 거야. 또 여기 뒤에 있는 거랑 또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라고요.
그러면 얘는 1행과 뭘 곱한 거야? 2열을 곱한 거야. 얼마? 2. 1. 2. 됐나요? 그러면 이걸 더하잖아요? 얼마가 나와? 5가 나와. 얘의 위치는 이렇게 따져. 1행과 2열을 곱했기 때문에 1행 2열에 위치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얘와 얘를 또 곱합니다. 순차적으로. 자, 2, 4가 되겠죠? 1, 1이 되겠죠? 3, 9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14야. 얘도 볼까? 2행과 1열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2행 1열에 위치하는 곳이죠. 또 얘하고 곱해요. 그러면 2, 4가 될 거고 1 될 거고요. 3, 3이 될 거야. 얼마예요? 8이야. 이렇게. 얘도 2행과 2열을 곱했지. 됐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곱했을 때. 자, 근데 잘 보세요. 곱셈이 가능하려면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아야 되는데요. 그 계산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행렬의 열의 개수대로 남습니다. 이게 몇 곱하기 몇 자리야? 2 곱하기 2자리야. 얘는요 2 곱하기 3이었죠. 얘는 3 곱하기 2였죠. 연산이 가능한지 보려면 요걸 보면 돼. 요게 같아? 같아요. 그러면 계산의 결과는요 2 곱하기 2자리로 남습니다. 됐어요? 기역자 곱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곱셈에서 자주 나오는 게 당연히 요거야. 당연히 요거. 연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곱셈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뭔가 행렬에 m과 n을 안 줬을 때 곱셈이 가능하다 뭐 이런 힌트를 주게 되면 아 여기에 있는 행과 여기에 있는 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의 행과 앞에 있는 거의 열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또 조금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몇 곱하기 몇이에요? 1 곱하기 2야. 됐지? 그러면 2 곱하기 3짜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2짜리라고 하자. 1, 2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만 곱해. 알겠어? 이렇게 그러면 1 더하기 얼마? 2가 되겠죠? 자, 얘의 위치는 1행 1열입니다. 그 다음 1행 2열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 한번 봐봐. 얘는 1 곱하기 1을 할 거니까 1이잖아. 그 다음에 2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4야. 그러면 1과 4를 더할 거니까 얼마예요? 5가 될 거야. 자, 그럼 질문. 여기에 5가 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5가 와야 될까요? 봐봐요. 얘가 이게 같지? 곱셈이 가능하죠? 그럼 결과는 뭘로 나온다고? 1행 2열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거 봐서 알잖아. 1행과 2열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1행 2열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3, 5라고 하는 1행 2열의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곱셈이 사실 행렬에서는 새로운 연산법이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요. 사실 근데 이것도 그냥 연산법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실수들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뭐 나머지 정리할 때 묶은 다음에 그 다음 더하기 r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몇 번만 해보면, 그리고 뒤에 있는 뭐 유제나 유형들 관련된 문제들만 좀 풀어보면 바로 적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 대한 얘기들은 뭐 요 정도로 좀 처리를 하면 되고, 그럼 얘가 어디에서 쓰이냐? 연립방정식에서 많이 쓰여요.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행렬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A라고 하는 가게가 있고요. 여기에 뭐 김밥, 아까 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가게고 여기는 B 가게라고 한번 해보자. 아까 뭐 김밥이 2,000원이었고요. 라면이 4,000원이었고 뭐 2,500원이었고 3,500원이었다.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내가
돈이 좀 제한되어 있어. 용돈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용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얘들을 사 먹으려고 했을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는 좀 가격이 너무 똑같아 버리면 좀 그럴라나? 그냥 3,500원으로 합시다. 아까랑 똑같이.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A라는 가게 가서 내가 먹는 게 좋을까? B라는 가게 가서 먹는 게 좋을까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행렬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응? 자,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짜리예요? 2 곱하기 2짜리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김밥이라고 하는 거는 난 김밥을 좋아해. 3줄을 먹고 싶어. 3줄. 라면은 내가 너무 많이 못 먹어. 2개 정도?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2 곱하기 1짜리 행렬이죠. 열과 행이 같죠. 곱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곱해볼게요. 6,000원,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요 7,500원. 얘는 얼마예요? 7,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었어. 얘 얼마예요, 돈이? 14,000원. 얘는 14,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나는 김밥 3개하고 그 다음에 라면 2개를 먹었을 때는 A라고 하는 곳에 가야 돈을 아낄 수 있겠구나. 그쵸? 근데 내가 먹는 걸 만약에 여기를 1개 먹고 여기를 3개 먹어요? 그렇다면 금액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근데 여기를 만약에 X, Y라고 한번 해봐요. X, Y.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결과값 C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가 14,000원이었고 14,500원이었나요 아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곱셈을 한번 써보면 2,000 X 더하기 4,000 Y는 14,000원이고 2,500의 X 더하기 3,500의 Y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14,500원이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 규칙이 그렇게 되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도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곱셈에 대한 연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까 0에 대한 그 행렬도 영행렬로 배웠잖아요. 그럼 뭐 A 더하기 0을 하면 A가 되고 A 더하기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영행렬이 되더라. 어쨌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값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곱셈할 때 어떤 게 또 필요하냐면 이런 거야. 어떤 실수. 내가 A라고 하는 거에 뭘 곱했더니 A가 그대로 나오더래. 그럼 이건 얼마예요? 1이죠, 1. 그럼 이제 행렬로 봤을 때도 A에다가 어떠한 행렬을 곱했더니 A라는 행렬이 그대로 나온답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행렬을 우리가 배울 건데 그 행렬의 이름이 뭐냐면요.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 자,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 행렬 얘를 곱했을 때 A가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럼 예를 들어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3짜리인 행렬로 보는 건데 얘는 정사각 행렬이고요. 이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가 3 곱하기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각선에 1이 모조리 다 배치가 돼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라인에만 딱 1이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연습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3짜리니까 뭐 1, 2, 4, 5, 2, 3. 자, 여기에 이제 행렬을 곱하는데 1, 0, 0, 0, 1, 0, 0, 0, 1이라고 하는 행렬을 곱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 기억자, 얘하고 얘를 곱해요. 1이지.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0이야. 얘하고 얘 곱하니까 0이야. 1이네. 그 다음 줄 1과 0을 곱해요. 0이에요. 2와 1을 곱해요.
그랬더니 뭐야? 2가 나와. 4와 0을 곱했더니 0이야. 2 나왔지. 1, 0, 0, 4가 나오네. 느낌이 오죠? 또 5, 1, 5야. 5, 0, 2, 1이죠? 여기만 2야. 5, 0, 2, 0, 3, 1. 아, 여기만 3이구나. 이거 어때요? 그대로 나왔잖아. 이렇게 되도록 하는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일반적으로 2라고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자, 또 곱셈에 대한 연산 또 배울 게 있어. a라고 하는 거를 또 제곱을 할 수가 있고 세제곱을 하고 네제곱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요. 이걸 거듭 제곱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럼 m 곱하기 n짜리의 행렬과 똑같은 m 곱하기 n짜리의 행렬이 연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연산이 되려면 얘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얘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인 즉슨 m과 n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m과 n이 같다는 거는 무슨 행렬이다? 정사각 행렬이다.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사각 행렬에 대한 걸로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사각 행렬이 아닌 거는 아예 거듭 제곱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정사각 행렬이야.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정사각 행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번 A,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곱해요. 어떻게 할까? 차례차례 기억자 곱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4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0, 3, 0, 얼마? 6이 되겠죠. 6.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 마이너스 5가 되고요. 3, 6이 되겠다. 얘들의 다 합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거 8이고 11이니까 11에서 마이너스 5를 할 거니까 얼마예요? 6 이렇게 될 겁니다. 됐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편입니다. 개념편. 우리가 덧셈과 뺄셈, 실수배 뭐 당연히 행렬이라는 게 뭔지부터 배우기도 했고요. 덧셈, 뺄셈, 실수배 했고 그 다음에 곱셈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이 곱셈 같은 경우는 연산에서 처음 배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억자로 곱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각 기억이 똑같은 길이만큼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나가는 퀴즈는 당연히 개념 퀴즈니까요. 꼭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있는 유제 포함해서 문제들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